여인영 피고인과 법무부 용산에서 노수철 박용석 변호사님. 네, 피고인 여인영입니다. 저는 12월 3일 비상계엄에 뜻하지 않게 연루되었고 계엄 당시 현명한 판단이 부족했고 역사와 국민들과 그리고 당시 살아가는 전우들 앞에 피눈물이 나는 심정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사령관으로서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은 생각을 했던 제가 계엄 당시의 사실과 그 경위를 밝히는 것이 저를 믿고 따라준 전우들의 억울함과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11월 30일 야간에 저는 국방장관의 공간에서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건의를 했고 그 휴가 출발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대전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12월 3일 아침에는 방첩사 대령 절반의 보직을 교체했습니다. 12월 3일 오후에는 방첩사 부대원들은 모두 정상 퇴근했고 그중에 상당수는 음주 회식을 했습니다. 저희 변호인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계엄을 모의했다면, 계엄 선포 D-Day를 알았다면 계엄 선포 직전에 최소한 이런 4가지 일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특검은 제가 심지어 전시상황 계엄을 만들려 했다고까지 주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이 4가지,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고 증거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두 번째로 특검은 제가 12월 4일 00시 30분경에 국회의 의결이 임박하자 이를 주도하는 3명을 최우선 체포하려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비록 장관의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했지만 국회 의결을 방해하기는커녕 계엄이 곧 해제될 것 같아서 오히려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증거로는 당시 장관의 3명 체포 명령을 받았을 때 저는 장관님한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유보적인 답변을 했고 김영현 장관님은 이를 법정에 나와서 인정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단장에게 무리하지 않도록 재촉하지 않았으며 수사단장 역시 12월 3일 비상계엄 불과 2시간여 동안에 당시 사령관인 저한테 단 한 번도 재촉을 받은 바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의결하면 계엄이 해제되고 합수부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당시 제 생각에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새벽 01시경에 여의도 일대에 도착한 방첩사 수사관들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00시 30분경에 김영현 장관님의 3명 우선 체포 지시에 대해서 저는 유보적인 답변을 했고 수사단장에게 재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수사관들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장관의 명령에 따라서 국회를 출동한 제 책임은 면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엄이 곧 해제될 것 같아서 오히려 신중하게 행동한 저와 방첩사 수사관들이 과연 그 순간에 국회 기능 방해를 예견하고 국헌 문란을 용인했는지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계엄 선포 이전에 몇 가지 상황, 도저히 제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몇 가지 상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부터 11월 30일까지 5번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의 계엄의 생각에 대하여 반대하였는데 그중에 6월 초에는 대통령에게 첫 번째, 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두 번째, 군은 계엄에 관한 훈련을 제대로 안 한 지 수십 년이 됐습니다. 계엄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이 현실을 직언하면서 계엄 생각 하지도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격해져서 무릎까지 꿇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께서는 본인들의 죄책이 올라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아무 증거 없이 이날의 상황을 제가 무릎을 꿇고 대통령께 대통령님 평시계엄에 반대합니다. 그러니 전시계엄을 하시죠 라고 호소했다는 그냥 듣기에도 어색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를 기점으로 그때부터 전시계엄을 모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특검의 이 주장은 그 다음 달인 7월에 이어지는 상황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재판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월경에 강호필 장군은 하와이에서 있었던 일로 해서 계엄에 전역을 하겠다는 각오를 할 정도로 심하게 반대하였고 강호필 장군과 저는 당시 김영현 경호처장 공간에 호출이 돼서 들어가서 김영현 장관님의 당시 김영현 경호처장의 계엄에 대한 생각에 반대했습니다. 이 상황을 강호필 장군은 일반의적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강호필 장군은 당시 증언하면서 여인영 장군과 내 생각이 동일하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강호필도 평시계엄에 반대하고 전시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었나요? 이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7월 후반에 신원식 장관님에게도 그대로 다 보고했습니다. 경호처장님 공간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제가 6월 달에 무릎까지 꿇고 대통령에게 호소하였던 일까지 당시 장관님에게 다 보고했습니다. 제가 만일 전시계엄에 찬성하고 평시계엄에 반대한다는 듣기에도 어색한 이런 호소를 하였다면 계엄에 반대한 강호필 장군과 신원식 장군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전에 특검 검사는 논공행상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계엄 성공 후에 누가 육군 총장을 하고 누가 무슨 사령관을 하고 하는 것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이 경위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 8월경에 신원식 장관님의 지시로 차기 군수뇌부를 어떻게 구성하면 될지 네 의견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인사검증 방안을 제가 만들어서 차기 군수뇌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육군 참모총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합참의장부터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사령관, 지작사령관, 이작사령관 모든 대장급 인사들을 다 포함해서 대략적인 기수에 맞춰서 여러 가지 조합으로 의견을 보고를 드렸고 그중에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은 강호필 장군 그리고 또 한 명이 차기 합참의장으로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나 곽종군 장군이나 이진우 장군이나 당시 기수로 보아서 그 다음 군수뇌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조합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를 가지고 마치 계엄 성공 후에 논공 행상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계엄에 그렇게까지 반대했던 강호필을 차기 합참의장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으며 또한 신원식 장관님에게 보고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당시 김용현 장관님에게도 이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에 비추어 보건대 옷을 벗을 각오까지 한 그렇게 계엄에 반대한 강호필 장군을 차기 군수뇌부에 임명하는 안을 전제로
만든 이러한 인사검증 방안이 오전에 특검 검사가 이야기한 계엄 성공 후에 논공 행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10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께서는 계엄에 반대하여 전역까지 각오했던 강호필 장군을 지작사령관에 임명했습니다. 좀 전에 곽종군 장군이 증언한 것처럼 기수로 보아서 강호필 장군이나 곽종군 장군이나 2명 중에 1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방첩사령관이었고 방첩사령관의 임무 중에 하나는 인사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방첩사는 강호필 장군의 인사검증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김영현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제가 계엄에 찬성하고 모의했다면 전역을 각오할 정도로 계엄에 반대한 강호필을 차기 합참의장으로 그리고 지작사령관에 임명하는 인사검증에 적합 의견을 도저히 낼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에 계엄 준비 의혹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저에게 전화하셨고 아직도 계엄 얘기가 도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계엄에 반대하는 생각의 취지를 여러 번 이야기하였고 그때 당시에 강호필 지작사령관은 마찬가지고 이진우 장군과도 마찬가지로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한 저희들의 계엄의 생각에 반대하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수차례 하기도 하였습니다. 11월 9일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11월 9일이 대통령, 장관,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령관이 계엄을 모의하고 결행한 날이라고 특정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식사 자리에서 계엄에 반대하여 전역까지 각오했다는 강호필 지작사령관과 대통령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이는 곽종군 사령관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대통령과 강호필 지작사령관의 통화 내용은 덕담과 격려였습니다. 제 옆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주장하는 대로 계엄을 모의하고 결행한 날에 계엄에 그토록 반대했던 강호필 지작사령관과 대통령이 그런 통화를 할 수가 있겠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월 3일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검은 12월 3일 점심때쯤에 오물풍선 부양이 예고되자 이것이 무력 충돌과 계엄 선포로 이어질 수 있어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이에 대비하여 방첩사 군인들의 부대 대기를 지시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3일 오전에 대령급 절반의 보직 교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그 당일날 결정된 것이 아니라 11월 초에 이미 참모장 소용기 장군에게 제가 준비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날 오후에는 이진우 장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연말 예정되어 있는 수방사 예하 장군들의 부부 동반 회식을 해도 문제가 없겠느냐라고 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물풍선 부양이 예고됐기 때문에 같은 동기생에게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일이 없을 테니 그냥 해도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고 실제로 그날 회식이 저녁 21시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 방첩사는 정상 퇴근해서 상당수가 음주 회식을 했습니다. 특검이 추정하는 바대로 그날 음주 자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계엄 선포 대비라고 합니다. 하나만 알고 두는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12월 3일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았다면 그날 오전에 인사교체가 있어서 그날 저녁에 음주 회식이 많을 것을 예상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겠습니까? 아니면 야간 훈련 등을 핑계로 퇴근하지 못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선택은 음주 회식이 많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음주 회식을 자제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그날 계엄 선포를 알았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결과 계엄 선포 후에
출동할 때 음주하지 않은 운전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다라는 증언이 다수이고 모 출동 팀장은 이야기하기를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법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12월 3일 계엄 선포를 알고 준비했다는 방첩사의 상황이라고는 도저히 평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모 관련해서는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11월 9일 명단 메모에 근거해서 제가 체포 대상자를 미리 알고 준비했다고 주장하는데 뒤에서 나오겠지만 12월 3일 계엄 선포 후 장관님의 체포 지시를 받자마자 저의 첫 대답이 방첩사에는 민간인 정보가 없습니다. 체포 대상자들의 위치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1월 9일 날 명단 메모를 근거로 하여 제가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하였다면 그 한 달간의 준비해야 했음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첫 마디가 체포 대상자들의 위치를 알 수 없다, 민간인 정보가 없다라는 말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장 의심을 많이 받는 것이 11월 5일 메모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메모의 가장 첫째 줄이 지읒, 티읒, 시읒, 비읍이 도대체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특검이 주장하는 대로 지읒이 전임정보사령관 노상원인지,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은 얼마 전에 강호필 장군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지읒이 전임정보사령관 노상원이 아니고 지작사령관 강호필이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어령, 비어령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읒은 전임정보사령관 노상원 장군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당시 노상원 장군은 11월 달에 본인이 증언하기를 방첩사와 정보사 중에 누가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누가 더 충성도가 세냐라는 김영현 장관님의 질문을 받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방첩사는 머리는 좋으나 믿을 놈들이 못 된다. 정보사가 우직하게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관위에 정보사를 보냈다. 이렇게 본인이 증언했습니다. 지읒이 전임 정보사령관 노상원이라면 당시에 머리는 좋으나 믿을 놈들이 못 되는 방첩사를 불신한 노상원 장군과 제가 어떻게 계엄 결행을 각오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저는 계엄 선포 이후에도 정보사의 투입 사실을 몰랐고 제2수사단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점은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11월 5일 메모에 저를 불신하고 방첩사를 불신하고 계엄 선포 후에 정보사가 투입되는지 제2수사단의 존재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전임 정보사령관과 계엄 결행을 각오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읒, 티읒, 시읒, 비읍의 의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엄에 반대하여 전역까지 각오했던 강호필 대장입니다. 그렇다면 11월 5일 메모의 전체 취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엄은 불가능하니 제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심정으로 저 혼자서 쓴 것입니다. 그 다음 줄에 호기를 잡도록 오판하지 않도록 직원드림이라는 부분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고 재판장님께서 질문하기까지 하셨습니다. 호기를 잡도록의 의미는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세요. 당시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를 지켜보시면서 군인들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판하지 않도록 직원드림, 계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십시오. 군을 정치적인 이유에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메모한 것입니다. 물론 그날 그대로 다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11월 6일 경찰 관련 메모에 이르면 가히 제 생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검은 계엄 초기에 군경 합동이 필수적이다. 경찰 상황은 이라는 11월 6일 경찰 메모를 가지고 제가 계엄 시 경찰과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건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조사 결과는 이와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12월 3일 19시경에 이르러서야 조지호 총장을 만나서
계엄 준비를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의 조사 결과이고, 그에 따라서 형사제 25부는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이 그제서야 뒤늦게 경찰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깨닫고 12월 3일 19시경에 경찰청장 등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엄을 모의한 핵심적인 공모자라면 그 한 달 전에 작성한 11월 6일 경찰 관련 메모에 제가 건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직업 공무원인 경찰이 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므로 장관님, 계엄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는 저의 애끓는 호소의 뜻입니까? 상식선에서 판단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에 3월 말, 6월 초, 7월, 10월, 11월에 윤석열, 김영현 이 두 분의 면전에서 계엄에 대한 생각에 5번 반대했습니다. 저의 이 계엄 반대 소신을 10월 달에 신원식, 강호필 이 두 분에게도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이 사건의 공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신원식 안보실장과 강호필 지작사령관이 증언하였고, 비록 공범 관계에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김영현 장관, 곽종근 사령관 이 세 분도 증언을 하였습니다. 6월 초 무릎까지 꿇고 대통령에게 군의 계엄 업무 수행 능력이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계엄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직언을 듣기에도 어색한 평시계엄 반대, 전시계엄 찬성으로 황당하게 왜곡한 특검의 주장이 그 이후 이어진 7월 강호필 장군과 함께 계엄에 반대한 객관적 사실들에 비추어 과연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되는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계엄 선포 이후 주요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2시 50분경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14명 체포 지시를 받았을 때 그 명단은 일반인과 이름을 아는 국회의원과 모르는 사람들이 3분의 1씩 섞여 있는 명단을 갑자기 받았습니다. 의원을 우선 체포하라거나 국회 의결을 저지하라는 그런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를 개별적인 계엄 사범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에게 방첩사에게는 민간인 정보가 없으며 그들의 위치를 모른다고 반문을 한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의 지시에 의거, 그렇다면 민간인 정보를 취급하는 경찰청장에게 이들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봐라. 그 지시를 재차받고 그중에서 국회의원의 위치를 우선 요청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이 14명 모두의 위치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신이 오려면 며칠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합수부를 구성하고 확인된 소재지 등을 기초로 공조수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장관의 지시를 국회 의결 저지 목적으로 인식했다면 위치를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경찰에 물어볼 이유도 없고 국회로 신속히 출동해서 그 길목 어딘가에서 검거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무렵에 조지호 청장과 조사본부장에게 과천 방첩사로 합수부 인력 지원을 요청했고 수사단장에게는 그들이 오면 영내 체육관의 합수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해서 국회 인근에서 영등포 경찰서의 강력계 형사들과 만나려고 하는 아주 이상한 상황으로 발전이 돼버렸습니다. 그 상황에 초래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방첩사의 중령 실무자 수사조정과장이 경찰청의 과장인 이모 경정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자꾸 경찰을 보내달라 그러는데 지금 당장 갈 사람이 없으니 국회 관할 경찰이 가도 되느냐라고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방첩사의 수사조정과장은 상관없다. 아무나 빨리 보내줘라. 이 말 한마디가 이 모든 해프닝의 원인이 됐습니다. 방첩사와 경찰청 실무자들은 지시와 상향을 오인했고 임의로 판단해서 영등포 관내에 있는 국회의 질서유지 목적으로 계엄 직후에 자기들끼리 알아서 나와 있던 형사들의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발생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신 것입니다. 방첩사의 수사조정과장은
이러한 착오를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계엄사령부가 영등포 경찰서 강력계 형사들과 협업하여 전국 규모의 합동수사를 총괄하는 합수부를 구성한다는 그 자체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경찰, 군사경찰과 합동으로 장관이 지시한 14명을 체포하여 국회 의결을 제가 저지하려 했다면 과천으로 오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국회로 직접 오도록 요청했을 것입니다. 23시 20분경에 방첩사 참모들에게 합수부 운영 계획의 절차와 방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그 무렵 대통령과 통화 시에는 합수부를 구성 중이라는 당시 상황을 저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는 당시에 저와 방첩사가 합수부의 수사 임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TV를 통해서 체포 대상자로 지목된 의원들을 포함하여 국회의원들의 위치가 국회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만일 국회 의결 저지의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합수부 운영 계획의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라고 참모들에게 강조할 필요도 없고 대통령에게 합수부를 구성 중이라는 그런 보고를 할 수도 없습니다. 당장 국회로 출동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23시 30분경에 김영현 장관께서 국회로의 출동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국회로 출동 지시에 따라서 수사단장에게 준비 상태를 물어봤는데 경찰과 군사경찰은 과천으로 올 수 없고 출동 준비가 미흡하다는 보고를 받고 그래 좋다 준비되는 대로 출동하라 라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군사경찰을 국회로 오도록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첩사조차도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굳이 국회로 출동할 이유가 없는데 경찰과 군사경찰을 국회로 오라고 할 이유는 더더욱 없기 때문입니다. 00시경에 출동을 지시하면서 총기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지시했고 국회 상황을 잘 파악해 보라거나 현장의 계엄군과 협조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계엄 사범을 검거하는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임무에 총기 휴대는 불필요하고 국회 상황을 알 필요도 없고 수사의 기밀성 유지가 필요한데 현장에 나와 있는 계엄군과 협조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00시 10분경에 사령부의 법무실장을 처음 대면했으나 포고령과 계엄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지 않았는데 법무실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본인조차도 상황 파악도 안 되었고 정신이 없어서 그럴 경황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00시 30분경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00시 30분경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TV를 통해서 국회 본회의장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표결을 준비 중인 상황을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관님의 3명 체포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들은 생각은 국회가 곧 의결할 것 같은데 그러면 계엄이 해제될 텐데 계엄이 해제되면 합수부도 해체해야 되는데 서두르면 안 되겠다. 신중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에 장관님한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답했고 장관님도 그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우에게 장관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무리하지 않도록 당부한 것입니다. 수사단장은 출동하는 수사관들에게 임무수행 방법을 직접 체포하는 방법이 아닌 간접 체포하는 신병인수로 변경하여 일일이 당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만약에 제가 국회 의결을 저지하려는 인식이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와 같이 행동할 수 없습니다. 계엄 선포 전부터 야간 훈련 등을 핑계로 사령부 부대원들을 대기시켜 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령관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직후에 가장 신속하게 국회로 출동해서 국회 의결을 저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은 밝혀진 바와 같이 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00시 30분경에 이르러서야 출동하는 일은 만약에 제가 국회 의결 저지 목적을 인식했다면 절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배석 판사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새기면서 사령관으로서 제가 책임져야 할 점은 책임질 것이고 사실이 아닌 점은 바로잡아질 것이고 부하들의 억울함은 있는 그대로 밝혀질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